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냐, 오늘은 똥에 대해서 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굉장히 저주받은 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뭐냐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병이에요. 장내시경을 해도 아무런 티가 안 나요. 염증도 없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로 나오고 정말 아무 문제 없다고 나오는데 뭐만 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심리적인 거에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이 가는 병이더라고요. 제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라고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툭 하면 배가 아팠는데 어떻게 하면 배가 아프냐,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혼이 나요. 잘못한 게 걸려서. 그럼 배가 아파요. 그리고 평소에 백팩 매다가 어느 날 크로스백을 맸어요. 배 아파요. 그리고 목걸이 안 매다가 어느 날 목걸이를 맸는데 그 목걸이 펜던트가 여기에 닿아가지고 얘가 좀 차가워요. 배 아파요. 이게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저는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똥 싸면 개 롯데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실 머리가 아직 덜 자라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누가 롱을 싸고 있으면은 야 누구 똥 싼다 하면은 바로 그냥 전교생이 다 몰려가지고 막 휴지 던지고 물 뿌리고, 옆에 화장실에 있는 똥 휴지통 그거 그냥 위에 들이붓고, 그리고 나왔는데 막 6학년 형이야. 그럼 도망가요. 그럼 끝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형이든 동생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또 우리 학교에서는 요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원래는 학교에 교직원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학교가 하루는 교직원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교직원들도 일반 화장실을 썼어요.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는데 한 명이 그거 목격하고 또 복도로 나가가지고 야 여기 똥 싼다 해가지고 전교생이 다 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막 물 뿌리고 붓고, 근데 아는 선생님이 나 몇 반 4년 선생님이야 막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머리가 덜 자랐잖아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하면서 그냥 막 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막 젖고 막 나와가지고 막 여기 막 똥 같은 거 묻어있고 막 뭐 휴지 막 닦고 나오면은 와 진짜 선생님이네 하고 그냥 다 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 다니면서 고비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상하게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는 뭐 과자 먹고 뭐 먹어도 배가 안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서 밥을 먹거나 갑자기 뭐 찬 거 아이스크림 처먹거나 하면은 그날 점심이나 이럴 때 꼭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개근상을 절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왜? 조퇴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정도는 조퇴를 했어요. 배가 아파서.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선생님 앞에 가면서 식은땀이 뻘뻘 흘리고 얼굴 새파래져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도 문제가 될까봐 그냥 저를 엔간하면 다 보내줘. 제가 배도 아픈 거를 좀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냥 뭐 똥 싸는 게 자유롭죠. 그냥 뭐 문 열어놓고 싸죠. 진짜 수업 시간에 한 번은 하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반팔. 근데 셔츠로 돼 있잖아요, 교복이. 너무 배 아파가지고 선생님한테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더우면은 또 못 싸요. 왜냐면 땀 범벅대는 거 아시죠? 막 엉덩이 다 찝찝하고 롱꼬 이거 닦을 때도 아니 왜 앞으로 가냐? 닦을 때도 덥고 찝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로 저는 똥을 싸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무조건 이 셔츠를 벗고 쌌어야 됐어요. 제 성격상.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화장실 앉자마자 이거 벗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은 싸면서 풀을 수가 없어요. 다 벗은 상태에서 싸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그 셔츠 잡아 뜯었어요. 그 단추 팍 나가고. 중학교 때 이렇게 쌌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냐면 똥쟁인 걸 너무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그냥 제가 싸는 거를 그냥 뭐 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그렇게 하고 뭐 대학교에서도 뭐 편하게 했죠. 근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거는 사실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정직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아침 7시에 먹는다, 점심 12시에 먹는다, 저녁 6시에 먹는다, 이 생활을 계속하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근데 특히 젊을 때는 더욱더 바쁘기 때문에 제때 끼니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사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어느 날 심하냐, 돼지고기를 먹은 날 정말 심해요. 돼지고기 먹은 날은 그날 밤에 자다가 무조건 배 아파서 화장실로 가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자다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꿈을 꿔요. 제가 막 무슨 병균이랑 막 싸우는 꿈을 꾸고,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 주도자가 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깨면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아직 구분이 안 간 상태에서 안 돼, 전쟁해야 돼, 전쟁 깨야 돼, 전쟁해야 돼, 전쟁 깨야 돼, 으악 하고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 가서 살짝 잠들잖아요. 바로 꿈 다시 이어져가지고 다시 또 전쟁해야 돼, 아니야 전쟁해야 돼 하면서 화장실에서 30-40분 앉아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피곤하고 출근했을 때 정말 힘들고. 그래요. 제가 아직도 습관인 게 뭐냐면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먹고 뭐 어디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쉬는 날은 아침을 먹었어요. 쉬는 날 아침 먹잖아요. 배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살면서 연애란 걸 하잖아요. 연애하면서도 힘들었죠. 은혜랑도 초반에 사귈 때는 이제 항상 좀 긴장을 하잖아요. 설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카페 가잖아요. 그럼 저는 화장실부터 가요. 근데 또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화장실 가면은 저 이런 말 하기 좀 더러울 수도 있는데 식사하면서 보지 마세요. 저는 그 뒤처리 할 때 제가 좀 잔변이 많은 편이어서 비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집에 비데가 있었고, 근데 비데를 쓰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거기 롱꼬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또 잔변이 좀 있잖아요. 그럼 휴지로 오래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었기 때문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피가 줄줄 주세요, 진짜로. 그리고 집에 가서 비데를 하잖아요. 그럼 상처가 났죠. 거기다 물을 쏘잖아요. 개 아파요. 진짜 개 따가워가지고. 요새 비데는 좋아서 엉덩이 떼면 물이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비데를 이렇게 하고 받아요. 그러면 이게 다 이게 막 튀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카페 가면은 한 30분 40분씩 항상 기다렸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죠. 근데 이해를 해줬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어가지고, 개그맨 극단은 돈을 안 줍니다. 식권만 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야간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극장 쉬는 날 무조건 일일 알바 같은 걸 찾아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알바몬 막 뒤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 일일 알바가 뜬 거예요. 뭐였냐면은 용산 쪽에 있는 어떤 박물관 안에 있는 푸드코트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푸드코트 가시면은 거의 다 셀프예요. 그냥 뭐 진동벨 받아온 다음에 부르면은 가서 받아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도 셀프예요. 물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물 먹는 공간이 있잖아요, 푸드코트는. 근데 그 공간 앞에 이제 서 있으면서 물 마시고 사람들이 놓은 컵을 이제 정리하고 떨어진 컵을 정리하고 이런 일이었어요. 그냥 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꿀알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푸드코트에 맞는 이제 유니폼을 주더라고요. 이제 하의랑 상의 딱 이렇게 하고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다행히도 배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너무 컨디션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맡은 바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 어서오세요, 뭐 컵 여기 두시면 제가 치울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방구가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구를 살짝 딱 했는데 정말 관략근에 힘없이 흐르는 그 롱 있죠, 그 물롱, 그게 갑자기 흐르릉 하고 나온 거예요. 팬티 입은 상태에서, 바지 입은 상태에서 그냥 서서 방구 끼려다가 똥 싸버린 거예요. 성인인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도 요 정도 관략근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롱이 방구로 위장할 때가 있긴 했는데 그런 것도 저는 다 구별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화장실로 갔어요. 일단 화장실로 가서 뒤처리를 빨리 하고, 팬티도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노팬티로 나왔죠. 어쩔 수가 없죠. 그 팬티를 씻으나 다시 입을 수가 없으니까 노팬티로 나와서 일을 계속했어요. 왜냐면 그때가 일을 한 지 한 4시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반이 지난 상태여가지고 이걸 그만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난 이 일을 무조건 끝내야 된다 하고 노팬티로 일을 그냥 계속했죠. 제가 이제 물컵 정리를 하다가 컵이 하나 떨어진 거예요. 요 상태로 해가지고 그 컵을 주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바지가 터진 거예요. 팬티 롱을 싸가지고 팬티를 버리고 노팬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바지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얘 이름이 제이슨이거든요. 제이슨이 하나 나온 거예요. 말아 넣었죠, 손으로. 야 제이슨 왜 나와, 너 빨리 들어가, 야 제이슨 들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일을 했어요. 그 상태로. 어디가 터지냐면은 뒷부분 쪽 있죠, 이쪽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면은 이 제이슨이 보일지도 몰라,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일을 하다가 관리자한테 가가지고 유니폼을 바꿔 입었죠. 근데 또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은혜랑 외박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은혜랑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가지고 내가 갑자기 바지에 팬티에 똥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정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날 정말 사랑한다면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사랑해도 이런 말을 해도 정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일 끝나고 잽싸게 이마트로 가가지고 팬티 3장에 10,000원짜리 있거든요. 그거 딱 사가지고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피를 정말 못 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냐면은 바로 군대입니다. 내가 이거 군대를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역 회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태로 군대를 들어가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찾아본 게 뭐였냐면은 크론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크론병이 뭐냐면은 이것도 만성 질환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보다는 정말 심각해요. 왜냐면은 장 자체에 그 염증이 아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크론병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위장 내시경을 생애 처음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큰 대학병원인데 어떤 대학병원인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물어보더라고요. 수면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비수면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위장 내시경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러면은 비수면이라는 거는 멀쩡한 상태에서 그냥 입에다가 막 안에 막 호스 넣는 거고 롱꼬에다가 막 호스 넣는 게 정말 너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면으로 하겠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언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옷을 이렇게 주는데 한벌 옷이에요. 한벌 옷 이렇게 입고 엉덩이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도려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엉덩이
노출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려가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어디로 질질질질 실려가더라고요. 실려간 상태에서 엄지에 뭐를 꽂아놨어요. 주사 바늘을 꽂아놨는데 아직 연결은 하지 않은 그냥 빈 주사 바늘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뭘 연결한 다음에 마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입에 바로 개구기 아시죠? 하고 나서 입 안에 고정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딱 끼시더라고요. 했죠. 근데 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난 아직 너무 멀쩡한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토끼를 떴어요. 했는데 정말 다행히 간호사분이 제 눈을 읽으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수면이긴 한데 완전 잠드는 게 아니라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난 개멀쩡한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개구기 안으로 호스가 막 들어온 거예요. 다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 정신이 이렇게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게 마취 때문에 정신이 잃은 게 아니라 이건 아파서 정신이 잃은 거예요. 하고 정신 잃고 다시 딱 정신 돌아왔는데 입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롱꼬 쪽에 찹찹 이런 느낌이 나요. 뭐지? 찹찹 뭐지? 찹찹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필 그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엉덩이에 호스를 그냥 바로 넣은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아프더라고요. 다시 정신 잃었어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행히 크론병은 아니고 그냥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위장 내시경 해본 적 있냐? 해본 적 있대요. 수면을 해서 수면을 해서 잤어? 잤대요. 나만 혼미한 상태에서 두 번 다 느꼈어요. 나 하필 딱 그 타이밍에 두 번 다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CT였어요. CT. 이제 CT는 이렇게 동그란 데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징 하고 들어가잖아요. CT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복부 CT를 할 때는 주사로 약을 넣어서 이 CT를 통과를 해야지만 자세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무조건 그 약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CT 이렇게 실이 있고 그 관 밖에서 의사 선생님이 원격으로 조정을 해요. 그 CT 그 기계를. 그리고 마이크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쭉 들어가는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약이 투여될 텐데 이 약이 좀 센 약이어가지고 목에서 약맛이 엄청 심하게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몸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약발을 정말 안 받는 사람 중 하나예요. 배 아파서 정로환이나 막 좋은 약들 막 위생천 이런 거 다 처먹어도 절대 안 낫고 머리 아파서 타이레놀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절대. 약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약만 개나더라고요. 와 이게 뭐지 하다가 갑자기 정말 너무 몸이 뜨거워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필 여기 로추만 개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렇게 오줌 싼 것처럼. 그래서 CT 들어갔는데 제가 마이크에 대고 선생님한테 외쳤어요. 선생님 저 오줌 쌌습니다. 오줌 쌌어요. 아니에요. 쌌어요. 오줌 쌌어요. 제발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CT 중간에 그만두고 내려서 바지 바로 벗으나 확인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뜨거워진 부분이 이쪽이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열이 쫙 나면서 뜨거워지다 보니까 젖은 느낌이 나면서 오줌이 싼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정말 그 무릎 꿇고 막 사과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은 정말 태연하게 저 같은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이 현장에서 바로 바지를 벗어 확인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에는 여러분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대기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중대마다 막 바꿔가면서 돌아요. 근데 제가 2등병 때 5대기에 걸린 거예요. 5대기에 걸리면 문제가 뭐냐? 자유시간이 없습니다. 밤 10시까지. 보통 일과 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 하고 5시부터 뭐 8시까지는 개인정비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자유시간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이때도 전부 다 군화에 총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장비 완전 문장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심지어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씩 긴장을 주기 위해서 통제실에서 한 번씩 사이렌을 울려요. 그러면은 5분 안에 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5분 대기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2등병이고 그 5분 대기조가 7명을 하고 있었는데 7명 중에 제가 막내였어요. 제일 짬치였죠. 근데 하필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총을 이제 들고 화장실 가야 돼요. 총은 여러분 미필자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군생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총을 들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서 롱을 싸고 있는데 한 줄기 나오자마자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와 이거 롯됐다. 엉덩이에 휴지 그냥 돌돌 해가지고 그냥 휴지 틀어 맞고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지휘통제실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무실 같은 곳이죠. 교무실로 내려갔어요. 늦었지만 많이 늦지 않아서 혼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황윤수 이병 황윤수 총은 어딨나? 예? 죄송합니다. 동사 놓고 왔습니다. 빨리 찾아와 해가지고 그날 바로 올라가서 갔는데 총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내가 갔던 그 3, 4로 그 화장실 칸에 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이젠 군생활 나는 끝났다. 왜? 이등병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자대 배치 받은 지 일주일 만에 5분 대기조에 들어갔는데 총을 잃어버린 그런 패급 병사가 없거든요. 바로 전 그냥 관심병사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무릎 꿇고 총을 막 기어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찾는 와중에 사람들은 안 보였겠지만 이 군복 안에는 휴지가 이만큼 틀어박혀 있잖아요. 엉덩이가 뻥끗 솟은 채로 그냥 계속 찾고 다녔던 거예요. 정말 다행한 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다른 간부가 이 총을 들고 숨가놨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날 진짜 인생에서 혼날 만큼 진짜 최대치로 개혼났어요. 왜냐면은 7명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털잖아요, 저를. 그 7명의 맞선님들이 있잖아요. 그 7명의 맞선님들이 또 와서 털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 새벽 한 5시쯤 잔 것 같아요. 계속 털리다가.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군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군생활 저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지금 다시 가라 그래도 저는 절대 안 가, 리바. 끝!